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오는 분들입니다. 발표 불안이라든지 대중공포, 대인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심지어는 영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 이 두려움이라는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영어로 하면은 fear, F-E-A-R, fear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F라는 것은 false, E는 evidence, A는 appearing, R은 reality. 쉽게 말해서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두려움은 실제 두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처럼 이른바 사실처럼 보이는 그 거짓된 증거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귀신의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동굴에 가면은 귀신이 살고 있나요? 귀신의 동굴은 그냥 놀이공원에서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귀신이 사는 건 아니죠. 귀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실제 귀신이 있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느낌을 가질 겁니다. 또는 우리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는 옛날에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설의 고향을 시청한 이후에 그 다음날까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귀신이 놀 것 같은 그 악몽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 두려운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두려운 일로 머릿속에 내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상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표 불안증이나 대중공포증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죠.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긴장되고 떨렸을 때, 발표를 잘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고, 나를 못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이 되고 그 집착된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크면은 두려움이 열정을 몰아내고 열정이 크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두려움 반대에 열정을 키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피치를 잘해야 된다면은 스피치를 잘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룰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스피치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스피치의 어떤 중요한 목표나 내용이나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두라는 무의식의 경고 신호이라는 거죠. 자, 요 이야기는 그 미국의 유명한 NLP 전문가이자 심리치료 전문가인 테드 제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어로 본다면 focus on what you want. 자, focus on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은 아마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커지면은 열정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은 열정은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에 또 어떤 스토리텔링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마 두려움은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의 이게 열정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주제, 그 목적에 심취한다는 거죠. 심취. 여러분, 심취하고 몰입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나요?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신들린 상태가 됩니다. 신들린 상태. 자, 신들린 상태, 이게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교회에 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전도를 하는 전도사님이라든지, 또는 구슬을 하는 무당이라든지, 또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강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뭔가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최소한 10배 이상은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른바 명강사들, 동기부의 명강사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이에요. 전문가.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니까 열정적인 스피치를 하게 되고, 열정이 스피치를 하게 되니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그 어떤 대중공포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 분야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갖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고 계속 뭔가를 읽어 나가는 수준이거나, 자,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항상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전문 분야가 없고 전문성이 없고 탁월한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려움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초점을 돌아가는 경고 신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귀신이 없는데도 귀신이 있는 것처럼. 자, 말을 하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긴장하고 떨고 실수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긴장, 떨림, 불안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스피치의 목적이나 주제나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스피치 때문에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스피치의 이 불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